한마디의 말이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76세 박영숙 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30년 전 중학교 2학년이던 막내 아들이 성적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 공부 못해요. 형들처럼 못해요. 그때 박영숙 씨가 한 말 한마디가 그 아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우리 막내는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야. 너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어. 엄마는 내가 무엇을 하든 믿어. 그 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때 어머니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공부 못한다고 절망하던 제게 다른 길이 있다는 희망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안 되네.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실 이런 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자녀를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게 되는 말이죠. 하지만 자녀에게는 이 말들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아, 나는 부모님 비대에 못 미치는 아이구나.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못한 아이구나. 나는 실망스러운 존재구나. 전문가들은 이를 언어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의 자아상을 형성하고 그 자아상이 결국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자신감을 갖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상처를 준 말들이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부모님들께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8세 김정자 씨는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1학년이던 딸이 미술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김정자 씨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미술로 뭘 먹고 살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딸은 그 말을 듣고 미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문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10년 동안 직장을 여러 번 옮기며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김정자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아직도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때 엄마가 지지해 주셨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김정자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 말이 오히려 자녀의 꿈을 꺾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1세 이순옥 씨의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부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이순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몇 명이나 성공하는데? 공부가 우선이야. 축구는 취미로만 해. 아들은 결국 축구를 포기하고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도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성적도 별로였습니다. 지금 40대가 된 그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축구를 보면 아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축구를 계속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73세 최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영희 씨의 큰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일기를 쓰고 동화를 만들고 시를 쓰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딸이 문예반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최영희 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글 써서 뭘 해? 작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딸은 그 말을 듣고 글쓰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30대가 되어서야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후였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때 저를 응원해 주셨다면 지금쯤 제법 이름 있는 작가가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부모님들은 결코 나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현실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도전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내면에 나는 안 돼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9세 박명순 씨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박명순 씨는 아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85점. 왜 100점을 못 받았니? 반에서 5등? 1등은 왜 못했어? 그림을 그렸네?
근데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칭찬을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죠. 결국 그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터 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현재 42세가 된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뭔가 시도하기 전에 포기부터 하게 돼요. 어차피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75세 조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순자 씨는 딸이 하는 모든 일에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냐?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너한테는 너무 벅찬 일 같은데? 딸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말들을 들은 결과 딸은 도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전한 길만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35세가 된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늘 실패가 무서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목소리가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8세 김영자 씨는 아들이 중학교 때 밴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철없는 소리야. 공부에 방해가 될 텐데. 하지만 김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열심히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그 아들은 지금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모든 것보다 큰 힘이 되었어요. 72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이정숙 씨의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어려워했습니다.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유독 수학만 못했죠. 주변에서는 여자애가 수학을 못하는 건 당연해라고 말했지만 이정숙 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은 분명히 할 수 있어. 아직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천천히 해도 괜찮아. 엄마는 널 믿어. 매일 이런 격려를 받은 딸은 점점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학에서 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수학 교사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그룹의 부모들은 자녀의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정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부모들은 자녀의 가능성을 보고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마법의 말들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74세 윤순희 씨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윤순희 씨의 세 자녀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의사, 둘째는 성공한 사업가, 셋째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자녀가 모두 어릴 때는 평범한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보인 것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윤순희 씨는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윤순희 씨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법의 말, 너는 특별한 아이야. 윤순희 씨는 자녀들이 어떤 작은 일을 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우리 아들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정말 특별한 아이네.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세상에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리다니.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아이가 친구를 도와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이렇게 예쁘다니.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현재 의사가 된 첫째 아들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가 계속 저를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정말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마법의 말,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윤순희 씨는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절대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을 때도 윤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이번에 배운 게 많을 거야. 다시 도전해봐. 엄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현재 성공한 사업가가 된 둘째 아들의 말입니다. 첫 번째 사업이 실패했을 때 정말 절망극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할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실패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세 번째 마법의 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 윤순희 씨는 자녀들에게 절대 자신의 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셋째 딸이 미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미술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하며 반대했지만 윤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것을 응원해. 열심히 하면 분명 길이 열릴 거야. 현재 유명한 디자이너가 된 셋째 딸의 증언입니다. 어머니가 제 선택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70세 정미경 씨의 경우를 보세요. 정미경 씨도 처음에는 윤순희 씨를 따라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어색해요. 왜 그랬을까요? 정미경 씨는 말은 바꿨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자녀를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76세 최순덕 씨는 이 비밀을 깨달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순덕 씨는 처음에 손자를 키우면서 늘 걱정부터 했습니다. 얘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늦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손자의 부족한 점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최순덕 씨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네 번째 마법의 말, 너의 이런 점이 정말 대단해. 최순덕 씨는 손자의 작은 장점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친구들을 정말 잘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친절한 마음이 대단해. 블록을 이렇게 높이 쌓다니. 집중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줬구나. 따뜻한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 이런 말들을 들은 손자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친절하고 집중력 있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의 좋은 점들을 찾아서 말해주시니까 저도 제가 좋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번째 마법의 말, 엄마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67세 김혜자 씨는 딸이 어떤 일을 해도 이 말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딸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성적도 좋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내 모습이 더 자랑스러워. 딸이 친구와 싸웠다가 먼저 사과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내가 자랑스러워. 딸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할 때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 내가 자랑스러워. 현재 성공한 변호사가 된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항상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셔서 저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제가 어려운 일도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어요. 6번째 마법의 말,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 73세 박정순 씨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어서 집안이 더 밝아져. 내가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가 더 행복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들은 자신이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더욱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훌륭한 교육자가 된 그 아들의 말입니다. 어머니가 제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69세 이영숙 씨는 처음에 자녀가 실수했을 때 바로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이가 화가 나 있거나 속상해할 때는 격려의 말보다 먼저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마법의 말, 많이 속상했겠구나. 이영숙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녀가 실패하거나 속상해할 때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럴만해. 정말 힘들었겠어. 엄마가 안아줄게. 그리고 아이의 마음이 진정된 후에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내가 대단해. 이번에 배운 것이 많을 거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순서로 말하니까 아이가 훨씬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1세 한말순 씨가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말순 씨는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해라고 말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분 좋을 때만 저를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요. 한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격려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꾸준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한말순 씨는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일관된 태도로 아들을 대했습니다. 힘들고 피곤한 날에도 아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저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엄마 말을 의심하지 않아요. 8번째 마법의 말. 엄마 아빠가 틀렸구나. 미안해. 하지만 만약 이미 자녀에게 상처를 준 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8세 조영희 씨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 너는 왜 언니만큼 못하니? 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지금 30대가 된 딸은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조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말이 있어. 어릴 때 너를 언니와 비교한 말들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 너는 언니와는 다른 너만의 특별함이 있는데 엄마가 그걸 못 봤구나. 정말 미안해. 딸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그런 말들 때문에 너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의 장점들을 더 많이 말해주고 싶어. 그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그날 이후로 조영희 씨는 딸의 장점들을 찾아서 계속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의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9번째 마법의 말. 지금도 늦지 않았어. 75세 김순자 씨는 50세가 된 아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고민할 때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업이야? 라고 말했지만 김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엄마는 내가 도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 아들은 어머니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10번째 마법의 말. 내 선택을 믿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이런 말은 큰 힘이 됩니다. 73세 박순옥 씨는 딸이 결혼 후 이민을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 어디서든 잘할 수 있을 거야. 현재 그 딸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 선택을 믿어주셔서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법의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녀의 내재된 가능성을 믿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녀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부모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7세 서명자 씨는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명자 씨는 처음에 좋은 말들을 배워서 손자에게 적용해봤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어요? 어색해요. 손자의 이 말을 듣고 서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말만 바뀌고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서명자 씨는 먼저 자신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 자녀의 장점 찾기 연습. 서명자 씨는 매일 밤 손자의 좋은 점 3가지를 일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손자가 할머니 약 챙겨드렸다. 친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었다. 숙제를 끝까지 완성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웠지만 계속 하다 보니 점점 많은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들이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 비교 금지 규칙. 서명자 씨는 손자를 다른 아이들과 절대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옆집 아이는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참았습니다. 대신 손자만의 독특함과 특별함에 집중했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 감정 조절하기. 서명자 씨는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번 숨을 깊게 쉬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 상태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먼저 점검한 후에 손자와 대화했습니다. 3개월 후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실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70세 김말자 씨가 처음에 실수한 부분들을 보세요. 첫 번째 주의점. 과도한 칭찬은 독이 된다. 김말자 씨는 처음에 너무 열심히 칭찬했습니다. 손자가 물을 마셔도 대단해, 밥을 먹어도 훌륭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물을 마신 건데 왜 대단하다고 해요? 이상해요. 진정한 칭찬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점. 조건부 사랑은 안 된다. 김말자 씨는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손자가 좋은 일을 했을 때만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니까 할머니가 사랑해줄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을 들은 손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제가 실수하면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적 완벽을 요구하면 안 된다. 69세 박영순 씨는 손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믿으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해. 이 말을 들은 손녀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시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죠? 항상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어요. 격려는 압박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74세 정순희 씨의 방법을 보세요. 올바른 실천법 1. 과정에 집중하기.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아름다워. 올바른 실천법 2.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 표현. 내가 우리 가족이어서 정말 행복해. 내가 무엇을 하든 할머니는 널 사랑해. 올바른 실천법 3.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실수해도 괜찮아. 그것도 배우는 과정이야. 할머니도 실수하면서 배웠어. 이런 방식으로 대화한 결과 정순희 씨의 손녀는 자신감 넘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완벽한 말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82세 황순덕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황순덕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자녀들에게 엄격하기만 했습니다. 공부해라, 조용히 해라. 왜 이것도 못하니? 가 입버릇이었죠.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생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를 말입니다. 75세가 되던 해 황순덕 할머니는 세 자녀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 키우면서 많이 부족했구나. 좋은 말보다는 야단치는 말을 더 많이 했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엄마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리고 첫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어. 엄마가 그걸 몰라봤구나. 둘째에게는 너는 창의적이고 유머가 있는 아이였어. 엄마가 그 재능을 못 알아봤구나. 셋째에게는 너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였어. 엄마가 그걸 인정하지 못했구나. 그날 세 자녀가 모두 울었습니다. 50대, 40대가 되어서 처음 듣는 어머니의 인정과 칭찬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황순덕 할머니의 세 자녀는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할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물어봅니다.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그 말씀 덕분에 저희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를 성공시키는 말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자녀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말하는 것. 둘째, 조건 없이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셋째, 실패와 실수도 성장의 과정이라고 격려하는 것. 넷째, 부모 자신의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5살이든 5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언제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분명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자녀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믿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부모님들께 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격려의 말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